여러분, 인력난 어쩌나 이제 공장도 멈춘다.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3분기 조선업계 인력 부족 규모가 9,354명이라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밝혔습니다. 거의 10,000명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10,000명. 말이 여러분 10,000명이지 10,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조선업계가 수주를 엄청 많이 받아놨어요. 지금 뭐 중국보다가 우리가 수주를 더 많이 받아놨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이 배 만들 사람이 없게 생겼습니다. 배 만들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인력이 이렇게까지 부족할까? 여기에는 여러분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요. 조선업계가 불황을 많이 겪었잖아요. 불황을 겪을 때 조선업계는요. 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요.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력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많이 내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넘치니까 갑자기 인력을 어디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정부가 나서서 외국인 인력을 끌어오고 싶지만 제대로 또 끌어오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아직까지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인력이 부족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을 젊은이들이 싫어합니다. 3D라고 하죠. 3D. dangerous, 위험하고요. difficult, 어렵고요. dirty, 더러운 일은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제는요. 우리 젊은이들이 건면성실하게 일하는 거 보다가 말입니다. 그냥 코인에 투자해서 한탕, 주식에 투자해서 한탕 이것만 사실 노리는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힘든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계는요. 인력난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9,354명이면 이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실제로 보세요. 이게 2022년 3분기만 이렇게 부족한 겁니다. 4분기에 가면 또 7,849명이 부족하고요. 내년 1분기에는 9,397명이 부족하고요. 2023년이죠. 2분기에는 10,000명 이상 19,44명이 부족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인력이 부족하면 공장이 멈춰 서지 않을까요?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공장이 멈춰 서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보세요. 배 만들 사람이 없어 올해 들었으면 800억 원어치의 일감을 포기했다. 전남 영암에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 사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보면 말입니다. 결국 말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공장을 멈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인력난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저는 이런 인력난 결국은 이게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해결책이 참 마땅하게 없어서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갑작스럽게 올려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니까 실업수당도 많거든요. 게다가 이게 포퓰리즘이 청년들 머릿속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바람에 말입니다. 일 안 해도 정부가 돈 주니까 뭐 취업 촉진 수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청년 장려금을 준다든가 이런 장려금들이 넘치니까
결국 말입니다. 청년들은요. 이제는 알바조차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짐작이 되실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조선업계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건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쪽. 예,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요. 더 심각한 것은 뿌리산업의 제조업에 여기도 예, 지금 6천 명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건설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말입니다. 건설은 지금까지 총 인력 수요가 175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내국 인력은요. 국내 인력이죠. 153만 9천 명에 그쳤습니다. 필요 인력의 12%가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건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건설 자체가 대기업은 그나마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만 중소건설사로 가면 갈수록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력 구하기가. 그러니 뭐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은 보이잖아요. 게다가 뿌리산업에 사람이 없어요. 뿌리산업의 평균 연령이 말입니다. 50대가 넘었습니다. 뿌리산업이라는 게 뭐 가공이라든가 또 염색이라든가 주물이라든가 혹은 도장이라든가 이게 뿌리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50대를 넘어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뿌리산업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예, 맨날 정치 싸움이나 하지 말고요. 권력 나눠먹기만 하지 말고 바로 우리 산업이 지금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것 이것부터 다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하에서 보면 진짜 울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강한 산업으로 키워놨는데 지금 붕괴되고 있는 모양새가 보이니까 안타깝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농축산업에 가면 사정이 다른 어느 곳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거잖아요. 저희 가수원에서도 말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이게 돈 안 되는 것은 그냥 안 따버립니다. 가수 나무채 흔들어서 그냥 바닥에 묻어버립니다. 이게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예,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따서 이게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해봤자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요즘 외국인 인력들요. 시골에 가면 8시간 딱 일하고요. 15만 원 받아간다고 합니다. 15만 원. 15만 원 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서. 예, 그러니 이게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말입니다. 결국 예, 조선의 어떤 공장이 멈추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중소업체들의 어떤 예,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심지어 말입니다. 건설 회사들도 중소건설사들도 건설을 할 수 없는 상황. 나아가면 농축산업 쪽에서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진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거 한번 보세요. 빈 일자리 수가 지금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요. 2021년 7월 현재 16만 5천 개가 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현재 23만 4천 개가 빈자리 일자리. 일자리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 실업률은 지금 체감 실업률이 20% 가까이 돼 20%가 넘잖아요.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결국 우리 산업 전체의 어떤 이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마인드에 충격적인 전환이 없이는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발 포퓰리즘보다는요. 독일처럼 말입니다. 적재적소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그들이 제조업이 어디라고 하더라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퍼주기에서는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대기업에서 꼭 일해야지 자부심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중소업체에서 일하더라도 자부심이 생길 수만 있게 한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청년 실업률도 해결될 수 있고요. 우리 경제 뿌리 산업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그런 활동들 윤석열 정부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요. 우리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근면성실이 기본인데 요즘은 그 근면성실이 기본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네요.